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업체와 OEM 업체가 주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어제였나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반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콜마홀딩스는 주가 조정을 꽤 크게 받았고요. 코스맥스가 좀 견조한 편이고,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중국의 부동산 회사 중에 매출 기준 업계 1위인 커츠 가든이 뭐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을 했고요. 그 전에 21년도에는 그 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홍다가 디폴트에 빠졌고, 오늘 또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위안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고 1300원을 넘어섰다가 이제 1342원까지. 그래서 이제 제2의 리만 브러더스 그 사태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이제 금융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뭐 홍콩도 안 좋을 거고 한국까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와 디폴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락다운을 너무 무식하게 한 거죠. 한 명만, 한 10명만 나와도 락다운을 하고. 그래서 역대 최저 5%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게 이제 충격인 거죠. 7.5% 옛날엔 뭐 두 자리였고 그런데 그래서 중국 저축률이 21년 기준으로 45.9%인데도 소비가 부진하다.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축률이 높아도 돈을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컨츄리 가든이 그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지금 뭐 폭락을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감봉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감봉인 경우는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6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21.3%다. 16세에서 24세. 근데 이제 베이징대에서 조사한 걸로는 실제로는 46.5%다. 이런 예,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에는 이제 투자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뭐 한국 환율이 급등했는데 이런 거 보면 그 미국 주식의 비중을 한 50%는 가져와야 된다. 도저히 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주가가 튀고 계속 테마주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이게 뭔가 테마주 한 방을 노리지만 대부분 안 되니까요. 그리고 변동성을 견디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OEM 오디오 업체도 같이 떨어졌는데요. 막상 중국 비중이 작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OEM ODM 업체에 실적이 잘 나온 게 키워드가 인디 브랜드의 인기와 마녀 사냥이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비중국 수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도 좋았고요. 여기가 이제 실적 견인을 했다는 거고, 중국 법인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좋은 편이다. 대부분. 이게 이제 뭐 기저 효과겠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8.7%다.
뭐 높았을 때는 12.7%도 있고 한국 콜마는 11.6%다. 그리고 코스맥스가 좀 높은데 32%다. 근데 실적이 좋아진 게 역시 국내 법인 실적이 좋아진 게 컸다. 그리고 미국의 빠른 정상화와 국내 법인은 단가 인상을 했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다. 그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10%고 올해 11% 전망이다. 그 내년은 12% 전망이다. 여기도 국내와 북미 성장, 가성비 인디 브랜드 인기가 실적 견인의 주 원인이었다.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제 뭐 주가 모멘텀도 되고 실제 수혜도 될 수 있지만 이제 뭐 중국의 디플레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도 실적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허용했는데 조금 패턴이 변화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해외보다 자국 여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인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43%가 오직 국내다 이거죠. 37%는 국내 해외 모두인데 그게 이제 디플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계속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중국이 이게 어떤 정책의 가시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3년간 락다운에 따른 후유증. 이게 좀 심각했죠.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해갖고 이때 이거를 더했다가는 진짜 체제의 위험까지 있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지역 선택 문제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일본이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일본이 관광지로 정말 잘 해놨죠. 온천도 엄청 럭셔리하고 다양하고 뭐 관광지 어떤 뭐 이렇게 코스 요리부터 해서 그래서 중국인 방문자 수가 17년부터 한국을 넘어섰다. 그 상반기도 한국을 조금 넘어섰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고요. 그 엔화 약세까지 있으면 일본 여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선호하는 관광지는 뭐 태국이 제일 높은 편인데 그래서 뭐 한국이 막상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뭐 기대보다는 이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 수가 뭐 전년 YY로 1234%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19년 7월 중국인 관광객 대비해서 46%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때가 단체 관광 허가 전이니까 뭐 60% 70% 정도까지 기대하면 될까요? 그래서 다음 달에 중국에 이제 명절이 있는데 그 9월 29일부터 10월 6일 이때 좀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OEM, ODM 업체 이제 제가 뭐 한국콜마 홀딩스를 밀고 있는데 OEM, ODM 업체는 어떤 이렇게 주가 모멘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에 플러스 되는 정도. 당연히 이제 많이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 디폴트 위기는 주가 모멘텀 약화 수준의 영향이고 물론 이제 테마가 세면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화장품 쪽은 타격이 꽤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일본을 많이 간다면요. 근데 뭐 큰 이제 실적상으로 OEM, ODM 업체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코스맥스 제외하면 중국 매출 비중이 작은 편이고 디플레에 불구하고 중국 실적도 견조한 편이다. 그러니까 비용 효율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 키워드가 국내와 비중국 수출 증가, 인디 브랜드가 인기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헝다 파산이 21년도였나요? 근데 뭐 디플레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중국 디플레 심각하다. 아니다. 뭐 중국이 정부가 부양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쏙 들어갔어요. 근데 현재 또 분석한 걸 보면 중국 정부가 돈이 없다. 세수가 많아야지 이제 뭐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관론이 만연해 있는 상태인데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항상 과장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또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또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뭐 AI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지만 중국이 심각한 디플레다. 그러면 미국은 영향이 없을까요? 전 세계가 중국 소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2, 3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견제도 견제지만 관세 인하나 이런 걸 통해서 디플레를 좀 막아줄 수 있겠죠. 미중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이거에 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미 지금 뭐 안 좋았는데 여기서 더 막 뭐 위기가 이미 왔는데 여기서 과장되는 거는 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론 것 같고요. 뭐 중산층 이해하는 모르겠는데 중산층 이상 소비는 견조하다. 그리고 또 경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중 협상을 통해서 예상보다 연착륙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주식은 좀 낙관론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꼬꾸라진 상태에서는 여기서 비관론을 펴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제 구독자 수가 적어서 한 500명 이상은 좀 달성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